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우리는 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꼬리를 좀 내리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만 사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는 서로 자존심이 강한 만큼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봐야 될지 그에 대한 그런 리포트가 오늘 아침에 하나증권 리포트에 좀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생각해보라라고 얘기를 하네요. 4월로 돌아가 보면은 미국 쪽에서 상호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그때 이후에 S&P 500 지수와 코스피가 동반으로 급락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 한 달 뒤에 주도 업종을 중심으로 빠르게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S&P 500 같은 경우에는 테크를 중심으로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조선, 방산, 기계 업종을 중심으로 빠르게 반등을 했다. 그래서 지금의 주도주, 지금 미국, 중국 무역 분쟁 이슈로 기술주의 대거 매도세가 나오더라도 주도주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하면서 역시나 AI, 반도체에 답이 있다라는 의견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의 주도주는 뭘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S&P 500 지수는 테크 섹터가 눈에 들어오죠. AI 투자가 많이 확대되고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이거는 매출단에서도 그렇고 영업이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영업이익률이 30%를 상회하는 그런 데이터, S&P 500 기준으로는 평균 한 15%였는데 이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영업이익률이 한 35%까지 예상을 하는데 그게 지속될 것이다 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도주는 당연히 삼전, SK 하이닉스 필두로 반도체 관련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오늘 약간 둔화되는 흐름들, 오늘은 이제 매도로 좀 돌아서는 흐름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나 최근 매수가 76% 이쪽에 붙었기 때문이고요. 반도체 3년 연속 순이익이 증가할 가능성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될 때 비중 좀 확대할 수 있는 기회, 저점에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자꾸 언급을 하고 있는 증권사에서 그런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이제 실적 시즌 본격화될 건데 이번 주부터 중요한 거는 실적 그 자체에 있기보단 앞으로 1년 동안 12개월 예상 영업이익이 잘 나올 수 있을까? 그게 굉장히 주가의 흐름에서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도체는 12개월 예상 영업이익률이 21%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가 시총에 차지하는 비율 한 30%를 감안하더라도 코스피는 4천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주도주 S&P 500 관련해서는 미국 시장 관련해서는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팔란티어 이런 부분들이 뉴욕 시장에 좀 빠지는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최근 급등한 데 따른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시장 역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SK하이닉스는 그래도 낙폭을 좀 줄여서 양봉의 흐름으로 전환이 되더라고요. 또 삼성전기, 한미반도체, S-오일, 두산에너빌리티 등의 주도주가 유력하다라는 분석이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역 분쟁을 피하는 법, AI, 반도체 여전히 여기에 답이 있다라고 한 하나증권의 리포트였고요. 두 번째 넘어가 보면요. K원전에 대한 이야기, EPC라고 해서 설계, 시공 이런 쪽이거든요. JP모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본 흐름들이 나타났고 여기에서 주도주를 좀 밝혀줘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재생에너지 확대 그 발언 때문에 눌리는 흐름들이 있었으나 AI 그런 부분으로 전력 대란에 따른 반사 이익 이런 부분으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한전 기술을 오버웨이트이라고 해서 비중 확대로 제시를 했고 목표가는 13만 원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이제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수주 잔고의 약 95%가 원전 엔지니어링을 하는데 여기가 이제 설계, 시공 그리고 뭐 준비해주고 이후에 좀 여러 가지 AS 해주는 고기술적인 단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미국 SMR에 대한 진출 기대감도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한전기술과 더해서 현대건설, EPC, 시공, 업체 이런 부분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더라고요. 일단 목표 주가를 84,000원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최근에 미국 1호 SMR 건설 계약이 가시화될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있는데 여기가 예상 사업비만 70억 달러에 달합니다. 강력한 EPC 협력 업체로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점수를 줬고요. 앞서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처음으로 가스터빈 첫 해외 수출을 알렸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JP 모건에서는 여전히 중립을 좀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가는 72,000원으로 얘기를 했죠. 최근 AWS라고 아마존의 클라우드 자회사 쪽에서 직접 창원 공장에 방문해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는 엑스에너지에 지분 투자를 하면서 협력하고 있는 흐름인데 시제품을 와가지고 좀 검사하는 눈여겨보는 그런 또 상징적인 의미를 남기기도 했고요. 루마니아 관련해서 원전 1호기, 증기 발생기 교체 수요 이런 부분까지 더해지는데 다 좋은데 약간 주가가 비싸지 않냐라는 데에 좀 의문을 가졌고 어쨌든 중립으로 제시를 했다라는 점 얘기를 했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참고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전 EPC, 설계, 시공 이런 부분은 좀 말씀드렸는데 AI 전력 폭증에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봤고요.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데이터 센터 인프라 구축, 빅테크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독일, EU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흐름들이 이제 정책으로서 방향성이 좀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리 이 원전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전에는 좀 멀리했던 거를 수요 창출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바뀌는 흐름들 이쪽에서 이제 나와주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한국 EPC 업체의 수혜가 전망된다라는 전망이었으니까 이 부분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JP 모건에서는 한전 기술을 K원전의 탑픽, 현대건설을 또 다른 탑픽으로 제시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통신 3사가 일단 이 이슈가 나왔는데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통신 3사는 결론적으로 아니고 이 통신 장비주로 봐야 된다라는 전략이었고요. 일단 미국의 AT&T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5G SA 구축망 선언을 했다라는 부분인데 이거 이제 쉽게 얘기해서 4G에 기대지 않고 오로지 5G로 승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LTE망에 얹어서 5G를 이렇게 조금 하는 부분에서 완전히 이제 5G 그리고 6G로 가겠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스타 위성통신 그런 기업인데 주파수를 이제 32조 원에 인수하는 그런 흐름도 나타났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5G, 6G에 대한 경쟁, 주파수를 확보해야지, 고속도로를 확보해야지 앞으로 그쪽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 경쟁이 좀 가열되고 있는데 데이터 속도는 높이고 전력은 낮추고 맞춤형 통신 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쪽에 대한 통신 장비 기술을 보완할 수 있는 우리나라 K 통신 장비주가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언급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통신 섹터 시장이 이제 개화되면서 거기와 관련된 기대주 그리고 양자암호 보안주 이게 긍정적이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거고 KMW 솔리드, 이노 와이어레스, ICTK, 우리넷이 대표적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통신 3사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여러 가지 뭐 국정감사, 통신은 14일과 21일에 진행이 됩니다. 근데 해킹과 보안 이슈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3분기 실적 부진이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주가 반등의 모멘텀은 거의 없는 상태라서 지금 저점 매수는 아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KT는 좀 아주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LG U+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분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부분이고 매수를 한다면 실적 발표되고 해킹에 대한 그런 이슈, 노이즈가 지난 다음에 11월 말 이후 저점 매수가 유효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이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가보면요. 최근 안전자산 관련해서 자산 중에 금이 급등하면서 더 사야 될까 많이들 궁금해하셔서 DB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나온 증권사 이쪽으로 좀 냈더라고요. 소개를 해드리면 금이 최근에 강했던 이유는 달러에 대한 유동성. 지금 새로운 돈이 막 풀리지는 않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풀렸던 돈이 아직도 좀 쌓여 있는 상태라서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경기 부진으로 안전자산인 금이 각광을 받았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한 중반 이후에 금이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고금리
그리고 불안 심리 이쪽 때문에 금이 수요처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처로 부각을 받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 DB증권에서는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재개하기 시작되면서 국채에 대한 매력이 조금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최근 이후에 저희가 알아볼 테지만 고용이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산업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건데요. 경기 부진에 대해서 금이 부각을 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자산 포트에 금은 한쪽에 있지만 지금 금리 인하 때는 미국 국채에 대한 매력이 조금 더 늘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게 이제 1981년도 비슷한 패턴을 이뤘다고 합니다. 이자랑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국채 이런 부분은 눈여겨봐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신 이제 금은 괜찮긴 하지만 이자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 국채의 매력이 부각될 수 있다라고 언급됐는데 약간 시선은 엇갈립니다. 이에 대해서도 김한진 박사의 의견도 이후에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위험자산은 위험자산대로 그리고 안전자산은 안전자산대로 이 포트에 대한 균형 찾기 굉장히 중요한데 금과 더불어서 미 국채에 대한 시각 이런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살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